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와 상속. 과연 증여로 할까, 상속으로 할까,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여나갈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증여와 상속세는요, 세율이 동일합니다. 10에서 50%까지 적용하거든요. 1억 원 이하일 땐 10%를 적용하고요.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50%를 적용합니다.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상속세 중에서 그 주식만 갖고 있는 일반 기업의 최대 주주는요, 그 주식에 대한 할증세액이 20%더 붙기 때문에 토탈 60%가 붙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과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10에서 5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의 평가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증여 재산의 평가 방식하고 상속 재산의 평가 방식은요, 둘 다 동일합니다. 공정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차이점을 좀 알아볼까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은 죽어서 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증여는 살아생전에 여러 번 할 수가 있고요. 상속은 단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차이점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바로 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상속은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세율에 맞춰서. 좀 더 세금이 좀 경감될 수가 있고요. 상속의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 기준으로 일단 크게 과세를 한다며요. 누진 과세죠. 그다음 과세 이후에 나눠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둘 간의 과세 방식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와 유산세 방식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유산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수증인 A, B, C한테 증여를 할 수 있겠죠? 증여를 하면요, 받은 사람 A, B, C가 각자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합니다. 합치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과세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받은 사람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게 되겠죠. 이렇게 그 유산 취득세 방식을 선택하는 나라는요, 독일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유산세는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인들한테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누진 과세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과 영국이 이런 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좀 더 알아볼까요?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증여에는 공제가 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6억까지 할 수 있고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한 공제는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요. 상속에 비해서 약간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공제는요, 배우자 공제를 최저 5억에서 그 다음에 30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공제라고 해서요, 자녀들 공제 있죠, 부양가족 공제들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업상속 공제를 최대 500억 원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여와 상속 보겠습니다. 증여는요, 바로 생전의 무상계약이라는 것이고요. 상속은 사망을 해서 발생되는 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라는 부분입니다. 과세 방식은 아주 확연하게 다른데요. 받은 사람별로 별로 작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별로 작게 그 세율을 매기는 것을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증여가 바로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상속은 누진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산평가 방식은요, 시가 원칙에 보충적 방법을 추가로 더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주요 공제로서는 증여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요, 그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할 수 있고, 일괄 공제를 5억 원, 가업상속 공제를 최대 500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재산 공제도 최대 2억 원까지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공제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동일하다고 그 세금이 비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바로 유산취등세 방식으로 좀 작게 나올 수가 있고요.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니까. 상속은 누진으로 합계하다 보니까요. 똑같은 세율이지만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언제 증여를 하고 언제 상속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인데 재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전 증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전 증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배우자 공제의 최저 5억하고 그다음 직계비속에 대한 일괄 공제의 5억 원을 합치면 무조건 10억 원은 공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산이 10억밖에 안 된다면 사전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낼 필요 없이 상속으로 간다면 세금 없이 모두가 다 재산을 분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사전 증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나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증여만 할 수 없고요, 무조건 상속만 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다 병행해야 되는데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요,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자산 위주로 자산을 증여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와 자녀별로 증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좀 자산 평가가 좀 낮게 평가되는 그 부동산 중에서도 그 토지 부분, 파샬 증여라고 해서, 파샬 기프트라고 해서 부분 증여를 통해서 효과적인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증여를 하면서도 납세 전략들을 같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뭐 연부연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전략을 뭐 최소화하면서도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상속세 마련 전략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상속세 마련 전략은 좀 힘듭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요. 사전 증여 전략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증여와 상속, 증여로 갈까, 상속으로 갈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요. 그 사전 증여 전략을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가는 전략을 동시에 취한다는 것인데 그 일부는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요? 그것은 바로 황금비에 맞춰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